안녕하세요. 빠른 정보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할 때, 이건 버려도 되는 건가?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치킨을 먹고 남은 닭뼈는 음식물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녹차 티백은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쯤은 괜찮겠지, 혹은 귀찮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무심코 일반 쓰레기에 버린다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과 버려도 되는 것들의 차이를 알게 되셔서 과태료 10만 원도 예방하고 모범 시민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왜 생긴 걸까요?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1995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특별한 분리수거는 없고 고물상의 유리병이나 팔 수 있는 것들은 팔기 위해 빼놓고 나머지 돈이 안 되는 것들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쓰레기의 재활용을 방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일반 쓰레기, 종이류, 비닐류, 유리병 등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봉투로 이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어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처음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도입되었지만 그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러 많은 지역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의 의무화와 함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제도도 도입되어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법과 분리수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플라스틱류.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에 든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부착 상표와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 알약 포장재와 카세트 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닐류. 과자, 라면 봉지, 일회용 비닐봉지 등의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었다면 물로 두세 번 헹궈 잔여물을 없애고 버려주셔야 합니다.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티로폼. 라면 국물이 밴 컵라면 용기는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물에 한번 헹군 후 버리면 재활용이 쉬워집니다.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뒤 버려야 합니다.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스티로폼을 쪼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유리병류. 탄산음료병이나 맥주병, 소주병은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을 넣지 말고 버려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류, 유리식기류는 유리병류가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분리수거 방법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것들을 안 지키고 일반 종량제 봉투에 그냥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혼자 자취하는 A씨 집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잘못 버려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지서에는 바나나 껍질을 일반 쓰레기에 버린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일 씨나 껍질은 일반 쓰레기라고 알고 있었지만 아니었던 거죠. 또 2021년 12월 인천광역시 A구에서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치킨뼈를 버린 비가정에 대해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치킨뼈에 살이 붙어 있다는 이유에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치킨뼈는 일반 쓰레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치킨뼈에 살이 붙어 있어서 과태료를 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지 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 사료와 비료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지, 토양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지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되곤 합니다. A씨가 버린 바나나 껍질은 사람에게는 쓰레기지만 동물에게는 먹이가 될 수 있어서 음식물에 버려야 했던 것이었고, B씨의 경우도 치킨뼈에 살이 남아 있어서 동물에게 먹이가 될 수 있으니 음식물에 버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중 헷갈리는 것이 수박 껍질과 파인애플 껍질이 있는데요. 과일 껍질은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수박이나 멜론 껍질은 껍질이 딱딱해서 동물이 먹지 못할 것 같아서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사료로 쓰기 전에 동물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대신 수박 껍질 같은 두꺼운 껍질은 잘게 썰어서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파인애플 껍질, 코코넛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껍질이 단단해서 분쇄기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땅콩, 밤, 호두 등 딱딱한 견과류 껍질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또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중 헷갈리는 것이 고기의 내장과 지방입니다. 딱딱한 것이 아니니 음식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방이나 내장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아 동물의 사료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구분하기 쉬운 것이 강아지에게 비계가 많은 부위는 줄 수 없지만 살코기는 줄 수 있는 것처럼 강아지가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헷갈리는 일반 쓰레기를 알려드리자면 조개 껍질, 게 껍데기, 새우 껍질도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며 커피 찌꺼기, 녹차 티백, 고추장, 된장, 소금, 후추, 김장김치 등 염분이 많은 것도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기에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며 만약 김치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경우에는 물로 씻어서 최대한 염분을 빼고 버려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정말 뭐가 뭔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환경부 역시 분리배출 시 겪는 시민들의 혼란을 모르는 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생활 폐기물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처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분리배출 방식을 지시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뉴스포스트에 따르면 환경부 생활폐기물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침을 만들면 각 지자체는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정하게 되어서 지자체마다 분리수거법이 다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자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다운로드하면 일반적인 분리배출 요령을 누구나 알기 쉽게 안내되어 있고 이를 참고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자체별로 다르고 지자체별로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방법은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는 분리배출 지침 위반 수준이 경미하면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은 거의 없고 분리배출 지침 위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과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법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주변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분리수거를 한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려서 모두가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수거를 한다면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 문제로 인한 고민은 모두 해결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빠르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는 빠른정보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